시사일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 왜 그래 12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왜 그래 손님이 있는데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기다리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벌써 환영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환영합니다. 시사인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 오세요. 그래서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박지원을 만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님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렇게 정치의 자리를 굉장히 두루 경험하신 어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 같은 분인데요. 뭔가 정치 천재다, 정치 구단이다 이런 말이 또 어색하지 않은 정치권의 원로이기도 하세요. 근데 약간 대통령 빼고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도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나요? 예. 네. 대신대자 대통령. 큰 대자 대통령을 못 해봤지. 아니 어디선가 대통령 출마하면 1호 공약으로 청와대로 복귀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출마합니다. 아,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대통령으로 나가게끔 계속 키워주잖아요. 제가 국정원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를 입을 벌리게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보낸 것은 제 입을 막으려고 보낸 것 아닌가. 그래서 2년간 저는 국정원장 하면서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써보고 마스크만 썼는데 이제 나오니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정치 왜 그래 새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박 전 원장님과 함께 정치 현안을 두루 또 깊이 톱파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박 원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특히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 원장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햇볕 정책 전도사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사실 저희가 9월 25일 날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뭔가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NSC 소집을 안 했죠. 그리고 안보실장이 이제 그걸 주재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좀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그렇죠. 구상. 이건 굉장히 MB의 비핵 개방 3천보다 진전된 건 사실이에요. MB의 비핵 개방 3천은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1인당 소득 3천 불을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3만 불이 넘으면서 그랬는데 이 전제가 핵을 폐기하면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의사만 얘기해도 실제로 들어가면은 담대하게 경제 지원이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 핵 제정 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연설하시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 남북이 동시 가입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매년 유엔 총회에 가셔서는 남북 문제를 늘 얘기하셨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빼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좋았을 거예요. 사실 그 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지원을 하자 노력을 하자 했으면 참 좋았는데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틀렸다. 틀렸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지 남북 간의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설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내라. 이걸 했었는데 48초 만나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건 이제 북미 간의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던 친서가 또 공개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한국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 그런 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원장님 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그건 뭐 좀 외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거래하고 싶죠. 직거래. 그리고 그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은에게 사실 ICBM 같은 SLBM 같은 것은 미국이 문제지만은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km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와서 쏘면은 부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계속 요구를 했죠. 그걸 김정은은 귀찮아한 거지. 왜? 우리는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은 또 물론 뭐 인도나 파키스탄 많죠. 같이 핵 보유국이지만은 실제로 공인 안 된 나라도 자기들이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네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핵을 가진 보유국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핵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도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이 또 북미 간에도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48초 하고 오고. 그런데 키시다 수상 총리가 네. 이번에 뭐 납치 문제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김정은을 만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일본 키시다 총리가 미국하고는 합의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김정은이 굉장히 한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만 계속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포인트가 거기인데 미국하고 직접 대화는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제재 해제를 액션 포 액션 행동 대 행동으로 싱가포르 회담 합의사항처럼 한다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시다 총리가 하면은 저는 김정은이 계산해서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런데 뭐냐 하니까는 북한에서는 김정일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일 청구권 자금 있잖아요. 일본을 달러박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유언을 받은 게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도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라. 그 시드머니는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해라. 그 김정일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걸 100억 달러를 받게 돼 있으니까 받으면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쳐서 그 돈으로 농업구조부에선 통신, 항만, 철도 이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일한테 직접 들으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시다 총리가 저러한 제안을 했으면은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머리를 회전시키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내놓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그 일환으로 좀 그 연장선에서 좀 봐야 연장선에서 봐야죠.
근데 이게 대북 문제에서 지금 한국이 좀 계속 소외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뭔가 원장님이 10월이나 11월 중 북한이 도발하고 뭔가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아까 담대한 구상 이제 소용 없어졌다라고 필요 없어요.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좋을지. 첫째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늘 대화를 재개하고 예를 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에 딱 닥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우리 만나자 이러한 것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해야 된다. 지금 김정은이 3, 4년간 모라토리움 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하고 이제 이번에 긴장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평양설은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잖아요. 그쵸. 모라토리움도 깨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파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싱가포르 합의예요. 그것은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서명한 수표한 그러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이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됐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정상과 김정일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합의한 서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을 해요. 그렇죠. 그리 돌아가면 돼요. 6.15 회담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기대가 사실은 없는데 원장님은 좀 있으신 건 저도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노력해야 그래도 된다. 노력해야죠. 사실 그쵸. 예. 맞아요. 저희가 뭐 통화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2030 특히 젊은 친구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제작진들하고 회의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뭔가 외교 문제 이런 게 너무 약간 똑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국방 문제는 뭔가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호한 이야기 되는 것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선 2030 세대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 일자리도 없고 알바만 하고 교육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왜 북한을 같이 가지고 가느냐.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가 핵 갖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극히 위험한 게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자. 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했죠. 윤석열 정부. 말씀들을 청년들이 하는데 첫째 남북 교류 협력이 되면은 일자리가 북한에 엄청나게 창출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섬나라예요. 사실상. 그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남북 통일이 아니고 교류 협력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 러시아로 그 많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송유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좋고 인구 문제도 우선은 해결될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에게 통일 평화 교육을 안 시켜요. 저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평통 그분들한테 늘 그랬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교육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초, 중, 고, 대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이 자라나는 세대한테 통일 교육을 왜 우리가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걸 교육시키자 해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표가 없으니까. 표가 안 돼서 네.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같은 것도 그러한 것으로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